네, 여러분. 오늘은 압수물의 보관과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수물의 보관인데요. 압수물은 자청, 그러니까 압수한 청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수물은 압수한 수사기관이 자신의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관을 위탁하거나 폐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사기관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서 보관하게 할 수가 있고,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으며,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매각해서 대가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환부, 아래에서 환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에 환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이와 같은 염려 및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가 보관까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및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라는 것은 쉬운 말로 돌려주는 건데요.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과 같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 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환부란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처분이고,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가짜가 들어가게 되면 임시로, 잠정적으로 라는 의미가 강한 경우가 많지요. 가환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환부, 가환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환부, 가환부 청구에 대해서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줘야 되겠고요.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르겠습니다. 압수물의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해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압수물 환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도 없어서 수사기관은 환부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피압수자의 환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96년에 선고된 93호51 전원합의체 결정인데요. 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면요. 외국산 물품을 관세 작물에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보석 같은 거 밀수했다는 거죠. 압수하였다가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에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 작물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어서 환부, 가환부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압수 작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압수한 작물은 절도물 같은 거 절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의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검사의 처분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습니다. 작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교부하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피해자 환부,
교부라고 부릅니다. 환부, 가환부를 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가환부는 잠정적으로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의 효력이 지속이 되지만 본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그러나 환부도 단지 압수를 해제해서 원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환부를 받는 자에게 소유권 등의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역시 93551 전원합의체 결정의 요지입니다. 앞서 봤던 93551 전원합의체 결정 관세작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환부 가환부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판례가 계속되는데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 의견의 경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환부 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내용입니다. 앞서 봤던 본문에서의 내용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 의견은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피압수자의 소유권 포기가 수사기관의 강요나 기망 등으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포기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피압수자는 이를 주장하여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압수물 환부 청구권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은 그와 같은 환부 청구권의 포기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무효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어찌됐거나 압수물을 처분하게 되면 당사자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대가 보관, 환부 가환부 및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의 처분을 할 때에는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죠. 압수물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를 고려해서 미리 의견 진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417조에서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처분이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417조를 찾아서 잘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압수물의 보관, 처분 등의 처리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사기관의 검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차로서 2번이 된 이유는 1번 목차는 압수수색에 관한 것이고요. 2번으로 와서 이제 검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검증도 역시 법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검증이 되겠지요. 자, 검증이라는 것은 사람, 장소 및 물건의 존재와 상태 등을 시각, 청각 등 오감의 작용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검증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증거를 수집, 보존하기 위한 강제 수사로서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승낙된 검증의 경우에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임의 수사로서 검증 영장이 없어도 허용될 수 있느냐가 논의가 되는데 임의 수사설은 승낙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 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강제 수사설은 수사기관에서의 검증 과정에서의 승낙은 완전한 의미의 법익 포기의 승낙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라는 견해인데요.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한 사안에서 지문 채취의 대상물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이런 정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보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2008도 7471 판결인데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장 P가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사안인데요. 이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가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한편 이 사건 지문 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 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다라고 해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시를 한 사안인데요. 검증에 있어서도 승낙을 받으면 위법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압수수색과 검증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수사기관의 검증은 압수수색과 함께 규정이 되면서 총칙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검증 절차는 특히 검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16조 1항 1호에서 체포 구속 목적이 피의자 수색이라고 해서 그때는 수색만 허용이 되는 거죠.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검증을 할 때에도 신체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요. 219조에서 140조가 준용이 되고 있고요. 검증에 수반되는 필요한 처분 중에 검증의 한계로서 감정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것이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 수사로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 외부를 위주로 행하는 신체 수색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신체 내부, 옷 속의 피부 등을 검사하는 검증의 일종인 신체 검사가 있을 수 있겠고, 혈액 채취 등과 같은 감정의 일종인 체내 신체 검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에 대해서 항목을 바꿔서 다시 보시면요. 신체 검사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에 의하여 주로 사람의 신체 내부를 검사하는 검증에 해당하는 강제수사의 방법을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기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행위가 바로 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검증이라는 거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신체 검사는 압수수색과 함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체 검사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체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피의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이죠.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경우. 여자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요. 사체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의 검증, 주로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살펴보는 검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감정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가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얻은 판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을 수사기관이 직접 할 수가 없고 수사기관이 요청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형 감정, 도장의 모양, 필적 감정, 신체 검사 및 시체 해부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앞서 봤던 검증이 단순히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인식하는 것을 말함에 대해서 감정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인식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위촉을 하게 되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위촉할 수 있고, 법원에서 하는 감정인과 구별해서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을 받은 사람을 감정 수촉자 또는 감정 수탁자라고 부르고요. 법원에서는 감정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서 용어상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감정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감정 유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검사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에 의해서 병원 등의 일정한 장소에 유치 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정신감정 같은 경우에 하루 갖고 안 될 수 있잖아요. 판사에게 감정 유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감정 유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 유치장을 발부를 해서 유치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 유치는 구속에 해당합니다. 사실 그 실질이 구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석을 제외하고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보석을 할 수는 없고요. 감정 유치된 사람을. 따라서 유치는 미결 구금 일수 산입에 있어서 공소 제기 전에 구금된 일수 산입에 있어서 구속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구속과 실질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 감정 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감정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그 구속이 집행 정지된 것으로 봐서 유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 기간이 만료된 때에 구속 집행 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앞서 피의자의 구속에서 살펴본 바 있지요. 감정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 수촉자 또는 감정 수탁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허가장에 의해서 허가장을 받아서 타인의 주거나 간수자 있는 가옥 등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신체 검사나 사체 해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허가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 수촉자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되겠고요. 감정 수촉자는 허가장을 제시를 해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혈액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채취할 필요가 있죠. 그와 같은 혈액을 순순히 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강제로 체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혈이라는 것은 혈액의 성질 및 상태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체내 신체 검사로서 감정의 성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혈액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체혈은 신체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제 수사의 방법에 속하고요. 도로교통법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결과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체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영장 없이 할 수 있겠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 측정 수치가 도출이 된 이상 다시 음주 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기 때문에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흡 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서 호흡 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서 호흡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호흡 측정 수치를 얻은 것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음주 측정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수 측정을 하는 것을 그것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경우 운전자가 일단 호흡 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명백한 경우에 한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지요. 관련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2014도 16,051호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호흡 측정을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호흡 측정 수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너무 낮게 나와서 그런 경우에 대한 판례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그런 법리와 비슷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체열의 문제는 신체 검사의 한계와 관련해서 수사 목적의 강제 체열이 허용되느냐와 문제로 주로 관계가 되는데요. 강제 체열의 성격은 혈액을 수집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압수수색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체열한 것을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감정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감정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강제 체열 및 강제 체뇨, 소변을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소변을 수집, 보존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피의자의 혈액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압수할 수 있겠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법원에서는 판례는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감정처분 허가장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압수영장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집행에 의하여 하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치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211조 2항 제3호가 정하는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216조 3항에 저희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서 배운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봐서 범죄 장소 자체는 아니지만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봐서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10조 3항 단서 등에 따라서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 체열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 청구서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체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첫 번째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범죄 장소에 준하는 경우에 역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당연히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216조 3항의 법리에 따라서요. 이와 같이 강제 체열 또는 강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판례에 갈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해 바탕 위에서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시면요. 2013도 1228호 판결을 보시면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모나 친족 등 법정 대리인은 여기선 친권자나 후견인 같은 게 되겠죠. 부모의 친권자에 의해서도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미성년자의 혈액을 채취할 동의에 의해서는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동의에 의한 주체는 그 혈액을 뭐 일종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본인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2009도 만 871호 판결은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아까 두 번째 방법으로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이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요. 그런 것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첫 번째 방법, 피의자의 동의도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강제 체열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앞서 본 1, 2, 3의 요건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 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서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나중에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즉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2011도 15,258호 판결을 보시면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 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의 의복류의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 범인의 요건이 갖춰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216조 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해서 의료법상, 그때도 방법은요,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경우를 달리해서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체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병원에 이제 아파서 진료 목적으로 와서 체열을 한 환자의 혈액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에 의료인이 그 채취한 혈액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 제출물의 압수, 소유 소지 보관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피고인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98도 968 판결이에요. 그래서 진료 목적으로 의료인이 채취해 놨던 혈액을 임의 제출한 경우라면 다음 이 괄호친 부분과 같은 조건이 성취되는 한 적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있는데요. 이 판시 사항을 확대해서 일반화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내용이 수험적으로는 이 판례 내용을 묻는 지문이 또 상당히 많이 출제된 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변에 관해서요.
피해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도뇨관, 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관이죠. 를 이용한 강제 체류 역시 소변과 마찬가지로, 혈액과 마찬가지로 감정 처분 허가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강제 체류의 경우에도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라든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강제 체류는 체열과 또 다르다.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혈액과 달리 주사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뇨관을 이용해서 직접 소변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최소한 법관의 사전적 사법심사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요. 그렇지만 판례는 특별히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고요. 강제 체류를 위해서는 앞서 봤던 압수수색 영장과 감정처분 허가장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느냐, 모두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처분 허가장 없이 형사동법 216조와 211조에 의해서 압수수색 검증에 의한 사정연장 없이 행하는 긴급체류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런 견해에 따른다면은 판례 입장과 달리 사전 영장 없이는 결국 긴급체류 행위가 허용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판례는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중에 하나가 있으면 강제체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2018도 6219 판결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제체류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 카테터라고 영어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도뇨관을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직접 삽입을 한 뒤에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서 소변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체류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가 있어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 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지, 체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체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에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 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221조의 4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감정 허가장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유치장까지, 감정 유치장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 219조, 106조 1항, 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법원은 압수수색의 방법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애나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이러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서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을 해야 되고요.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 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이유는 219조와 120조 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체류가 불가능해서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압수영장에 의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해서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해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변,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위 영장에 따라서 3시간가량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도록 했던 그런 채취해서 압수했던 사안에서 적법하다라고 했던 사안이 되겠죠. 자, 한편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사람이 동행을 거부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체류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체류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이에 이은 체류 요구가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로서 위법한 체포와 체류 요구가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개별적으로 체포 여부와 마약 체류 요구의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로부터 체류 요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서 위법한 체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체류 요구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한 증거 수집도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2004도 8445 판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압수물의 처리부터 수사상 검증과 수사상 감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대물적 강제 수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